무기표적 할당 시스템을 통한 지휘 결심 지원 전략 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브레인앤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이재휘입니다. 저는 오늘 심층 강학습 기반 무기표적 할당 시스템을 통한 지휘결심 지원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와 호난테크놀로지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백그라운드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제안한 방법과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전장 환경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고려해야 하는 변수와 요인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지휘관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휘결심 지원 체계는 지휘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결심 지원 체계는 국방혁신 4.0 전략에 따라 디지털 국방 시스템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결심 지원 체계의 구성 요소 중 일부로 무기표적 할당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해당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아군의 무기를 표적에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한 시스템입니다. 무기표적 할당 문제는 조합 최적화 문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련의 표적들에 대해 군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를 최적으로 할당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무기표적 할당 문제는 비교적 제한된 변수와 단순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ABC 알고리즘이나 유전 알고리즘과 같은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장 환경이 발전하면서 무기표적 할당 문제도 동적인 환경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무기와 표적의 수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조건과 제약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휴리스틱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 복잡도의 한계가 발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문제 환경에서는 동적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층 강화학습 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이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 전략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체는 환경의 특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이 누적되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로서 인공식량망을 활용하는 심층 강학습이 등장함으로써 연속적인 행동 공간을 갖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강학습 문제는 말콥 디시전 프로세스인 MDP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는 튜플 SATR 감마로 정의됩니다. 각각은 상태 공간과 행동 공간, 그리고 상태 전이 확률, 그리고 리워드 함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감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층 강학습을 기반으로 무기표적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시스템의 목표는 지휘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절한 피해를 표적에게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휘관의 요망 수준에 대한 정보와 전장의 표적 및 아군 정보와 같은 상태 정보를 입력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이러한 입력을 받아 아군의 부대를 선택하고 탄약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사용량을 선택하는 등의 화력 의사결정 행동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저희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부대와 탄약 그리고 사용량을 선택하여 지휘관이 요망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표적에 대한 피해를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여러 에피소드를 거쳐 학습되는데 에피소드는 아래와 같은 그림처럼 고정된 최대 시점 내 각 시점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체는 에피소드의 초기 시점, 무작위로 초기화된 전장 환경에 대해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 다음 시점에 전장 환경이 업데이트되면 그로 인한 리워드와 페널티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종료 조건을 확인하고 또다시 행동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에피소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어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에피소드에서 개체는 요망 수준에 맞춰 표적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예를 들어 위에 그림을 에피소드 1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바가 이제 요망 체력을 나타내고 초록색 바가 표적 체력을 나타낼 때 이 표적의 체력을 이 요망하는 체력만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1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점에 도달하였을 때 표적의 체력이 요망 체력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에피소드 경험을 통해 개체는 최대 시점에 도달하기 전 효율적으로 행동을 선택하여 요망 체력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밑에 에피소드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점에 도달하기 전 이미 요망 체력이 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남은 시점에 대해서 요망 체력을 초과하지 않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개체는 학습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과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MDP의 상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처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휘관이 설정한 요망 체력에 부합하는 표적 피해를 가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체가 취하는 행동에는 부대 선택 행동, 그리고 탄약 종류를 선택하는 행동, 그리고 탄약 종류에 대해 그 사용량을 선택하는 행동, 이 세 가지 유형의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개체는 이러한 행동을 취한 뒤 그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리워드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리워드와 페널티의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에 맞게 이런 항들을 설계하였고, 각각은 표적에 대한 피해량에 대한 리워드와 그리고 요망 체력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워드이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탄약 사용량 관련 페널티, 그리고 요망 체력을 미달성 시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수식에서 에타는 각 항들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리워드는 표적 피해 및 초과 달성 방지에 대한 리워드입니다. 해당 리워드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의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시면 지휘관이 요망하는 표적의 체력인 HE가 각 시점의 표적의 체력인 HT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는 요망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요망 수준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개체가 가한 피해량만큼을 리워드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경우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T-1 시점에서 개체가 공격을 수행한 후 T 시점에서 표적의 체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망하는 체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 때문에 이 가한 피해량만큼을 리워드로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표적의 체력이 요망하는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통에 보시면 T 시점에서 공격을 수행한 후 T 플러스 1 시점에 표적의 체력이 요망 체력보다 한참 넘어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넘어서는 만큼을 페널티로서 받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한 경우로 요망 체력과 표적 체력 간의 차이가 이 허용되는 마진 내에 존재한다면 이는 이제 요망 수준을 적절하게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 공격에 대한 페널티나 리워드도 주지 않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은 탄약 사용량 관련된 페널티입니다. 해당 항은 탄약 보급률과 탄약 사용량을 통해서 정의가 되며, 구체적으로 한 시점에서 공격에 사용된 모든 부대의 탄약 사용량의 총 합으로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해당 페널티는 한정된 탄약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 항은 요망 수준 미달성에 대한 페널티로 에피소드 종료 시점에 요망 체력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해당 수식에서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의 마지막 시점을 의미하고 따라서 HT는 최종적인 표적의 체력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에피소드의 마지막 시점에 최종 표적의 체력이 요망 체력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이는 달성 실패에 대한 경우로 이에 대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망 체력 미달성 같은 경우에는 임무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리워드 수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당 항에 대한 가정치를 가장 크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 먼저 학습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X축은 타임스텝이고 저희는 총 3000번의 에피소드를 각각 100번의 타임스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30만의 타임스텝에 대해 실험이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의 Y축 같은 경우에는 요망 체력과의 오차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지휘관이 설정한 요망 수준에 얼마나 근접하여 피해를 입혔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Y축 같은 경우에는 탄약 사용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 오차율이 낮을수록 요망 수준에 근접하여 피해를 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탄약 사용량 비용도 낮을수록 제한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 오차율과 사용량 비용 모두 감소하여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제한된 탄약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휘관의 요망 수준을 적절하게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휴리스틱 방법과 저희가 제안한 강화학습의 방법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X축은 각 알고리즘들을 의미하고 왼쪽에 DDPG와 TDT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며 오른쪽에 MOABC와 MOGA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Y축은 앞서 보셨던 평가지표인 오차율과 탄약 사용량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강학습 기반의 방법이 휴리스틱 방법에 비해 더 낮은 오차율과 더 낮은 탄약 사용량 비용이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학습 기반의 방법이 휴리스틱 방법보다 탄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요망 수준에 더 근접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본 슬라이드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총 5개의 랜덤한 시리에 대해 각각 600번씩 에피소드를 진행하여 측정된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각 열은 차례대로 요망 체력 달성률과 요망 체력 오차율, 그리고 탄약 사용량 비용과 탄약 사용량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이 요망 수준 달성률을 보시면 이 요망 수준 달성률은 단순히 요망 수준을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초과 달성까지 포함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성률의 경우 강학습과 휴리스틱 방법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반면 오차율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 기반의 방법은 평균 3.7%,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은 평균 6%로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망 체력을 달성하는 대부분의 경우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은 강학습 기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초과하여서 3% 정도 더 초과하여서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학습 기반의 방법은 탄약 사용량 비용 측면에서도 휴리스틱 기반의 방법에 비해 평균적으로 4.45%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효율성 또한 마찬가지로 38.21%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휘관의 지휘결심 지원을 위한 무기표적 할당 시스템을 설계하고 강학습 기반의 MDT를 설계하여 기존의 휴리스틱 방법에 비해 저희 환경에서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으로 발전시켜 강건한 강학습을 기반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계획이며 사전 수집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강학습 기반의 연구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